이렇게 하고요. 우리 처음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 했네요.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요, 문제의 위쪽에는, 사다리꼴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우리가 한 번씩 우리 텍스트 상자하고 임의의 여기 결제란 있죠? 결제란하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테두리까지 한 번에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모든 조건은 우리 굴림의 11포인트 해서 굴림의 11포인트는 이미 했고요. 숫자나 정렬은 숫자 및 회계서식으로 하고 오른쪽 정렬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시오. 예외적으로 출력 형태와 마찬가지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지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단은 블럭을 잡아야겠죠. 전체 타이핑 해놓은 거에 전체 블럭을 잡고 이미 굴림의 11포인트는 됐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테두리 먼저 하고 위에 도형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가시면은요, 홈 탭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일단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상자 넣으시고요. 출력 형태 위쪽에 여기 출력 형태의 굵은 테두리와 가운데에 작은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테두리 상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가운데 정렬, 전체 일단은 가운데 정렬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처음에 여기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숫자에 우리 어디에요? F의 5셀부터 H의 2셀까지 블럭을 지정을 하고 얘는 오른쪽 정렬 쉼표 스타일에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위쪽에 처음에 첫 줄, 그 다음에 사원명 기본급 블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우리 비연속적으로 잡아야겠죠. 다음에 우린 색깔을 뭘로 해요? 주황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B의 13셀에 여기를 병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칸 블럭 잡으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블럭 잡으시고 그다음에 G셀, G의 13셀도 개발부죠. 개발부도 하나, 둘, 셋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 F의 13셀 두 칸을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바로가기 메뉴 셀 서식 그냥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테두리 들어가시고 사선으로 오른쪽 끝에 모서리 있는 부분을 누르면 사선으로 X 표시를 넣어서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고 이게 출력 형태지요. 그래서 출력 형태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제목부터 한번 입력을 하면 되겠죠. 제목에 도형 그랬기 때문에 삽입 들어가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선택을 하는데 도형의 사다리꼴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 도형의 쭉 뒤쪽에 중간쯤에 있죠. 그러면 사다리꼴 선택하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요 그림처럼 사다리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G열의 한 가운데쯤 오게끔만 G열의 가운데 오게끔만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굴림 24 검정, 붉게, 채우기는 노랑으로 하라 그랬죠? 먼저 홈탭에 굵골은 굴림 선택하시고요. 굴림, 굵게, 그다음에 24포인트, 24포인트, 그다음에
검정이라 그랬죠? 글꼴은 검정. 굵게 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으로 하라고 그랬죠? 채우기. 옆에 채우기 식상에 노랑 선택하면 되겠죠? 노랑. 그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글씨가, 우리 제목 글씨가 가운데 위 아래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맞춤 탭에서 가운데 정렬,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5년 급여 현황 입력을 하고, 한 가지 빼먹었네요. 그림자가 붙어 있죠. 예, 사다리꼴 그릴 때 그림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 곳에 도형 빈 곳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쉐이프 형식의 도형 효과에 그림자에 오프셋 오른쪽 클릭하시면 그림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그다음에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죠. 결제란에 결제란을 보시면 여기 우리는 빈 공간에 여기 칸 안에 데이터가 있는 데면 칸이 움직이기 때문에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아래쪽에다가 클릭하고 결제 탭 담당 탭 팀장 탭 본부장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일단 결제란에 클릭하고요. 위쪽 L과 M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우리 사이를 조금 칸이 좁지요. 그래서 칸을 좁게 결제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전체 블럭 잡아서 여기 요 창은 요 결제란은 뭐 해야 돼요?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야 되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전체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됐어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했을 때 담당이랑 글씨가 요 칸이 조금 좁은 것 같으면은요, 조금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주고, 아래쪽도 제가 아까 연습을 해서 칸을 좀 늘려놨는데, 칸이 좀 좁으면 칸을 요만큼 늘리시면 되죠. 비슷하게 늘리고 글씨도 우리는 옆으로 돼 있으면 안 되죠. 글씨도 세로 쓰기, 글씨도 세로 쓰기로 하고 전체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위쪽 H 칸에다가 놓고 우리 붙여넣기 위에 메뉴 중에서 붙여넣기 옵션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ESC 눌러서 반짝거리는 거, 얘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블럭 지정을 하고, 위에 L, M, NO가 우리 결제란을 넣었던 칸이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 우클릭, 삭제 눌러서 모두 지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문제에서. 그래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삭제해 놓고, 삭제해 놓고 앞쪽으로 다시 오면, 앞쪽으로 또 오면 칸이 이제 여기가 조금 삐뚤어졌다 그러면 우리 마우스 움직여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키보드의 방향키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방향키로 아니면 키보드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위치가 난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키우셔도 상관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 그러면 우리 앞쪽 문제 중에서 제목까지밖에 여태까지는 한 개는 없죠. 그 밑에 이미 셀 결제란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는 B의 4, J의 4, 그 다음에 G의 4, I의 14 셀을 영역을 해서 주황색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주황색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유효성 검사하기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유효성 검사는 어디에다? H의 14셀. H의 14셀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는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에 있죠. 그래서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러면 유효성 검사 대화창이 나타나죠. 유효성 검사 대화창에서 우리는 어디를 하래요? C에 5, C 12죠. 그래서 H의 14셀에다가 C의 5부터 C의 14셀까지 우리는 영역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영역 지정을 하고 여기에 범주는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목록으로 지정하고 원본 데이터에서 우리는 C에 오지요. 그러면 C의 강태형 이름이네요. 이름부터 드래그 눌러서 우리는 여기 블럭이 지정이 되면 확인 누르면 여기 스핀 버튼이 하나 생성이 돼요. 스핀 버튼에 강태형을 클릭하고 우리는 이제 유효성 검사까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유효성 검사까지 했고, 그다음에 셀 서식에 F의 5부터 F의 12셀까지, F의 여기죠. 여기부터 F의 5셀이니까 여기서부터 12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해서 셀 서식의 숫자 뒤에 10,000원이라고 표시하시오 하고 예처럼 표시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0,000원에 예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지워져서 영역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블록을 지정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누르면 셀 서식에 우리는 표시 형식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형식에 어, 숫자 뒤에다가 문자를 넣을 때는 샵, 콤마, 샵0 클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샵, 콤마, 샵0 뒤에 표시 형식이라는 아래쪽에다 클릭하고 쌍따옴표로 묶어준 다음에 한글로 10,000원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한글로 우리 문자를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로 묶어준다라고 예, 말씀드렸어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3,965만 원에서 우리는 문자를 입력을 했고요. 셀서식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동그라미에 H의 5셀이죠. H의 5셀. 그러면 여기 직무수당이네요. 직무수당 밑에부터 블럭을 지정을 하고 직무수당이라고 이름 정의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 정의는 여기 맨 끝에 있는 수식 입력줄이죠. 수식 입력줄에 여기 첫 번째 칸이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여기다가 이름을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직무수당 이라고 입력을 하고 꼭 엔터 눌러줘서 이 칸에 이름 정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엔터 누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첫 번째 우리 한번 가볼게요. 함수 첫 번째 가는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역을 클릭하고 그래서 기본 작업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일작 지역을 클릭하고 문제 함수 문제 1번 사원 코드의 첫 글자가 S이면 서울 그 외에는 부산 그리고 함수는 if 함수와 left 함수를 이용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링크칸에다 는 하시고 함수를 넣어 볼게요. if 그 다음에 left 함수 두 글자만 입력해서 L2 left 함수 선택되면 우리 함수 마법사 클릭하고요. 함수 마법사의 첫 번째 우리 조건이 뭐예요? 지역 사원 코드를 드래그해서 여기에서 첫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앞에 첫 글자 한 개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if 클릭하시면 우리 지금 대화 상자의 요 창이 if 창으로 다시 변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 값이 BS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했죠? 이 구한 결과값을 이게 어떤 거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는 하시고요. 여기에 쌍따옴표로 묶어서 너가 S이면 쌍따옴표를 묶어서 S이면 서울이라고 하고 서울이라고 하고 탭 이용해서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그 외에는 부산이라고 입력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얘가 true 값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찾는 게 if 함수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부산 여기가 앞에 글자가 B니까 부산이 되겠죠. S가 아니니까 그 아래는 S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찾아줬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if 함수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를 찾는 건데 나이는 2025년 빼기 생년월일의 연도 이렇게 구한 결과값에 뒤에 세라고 붙이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는 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2025 빼기 그 다음에 생년월일의 연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가 들어가 있죠. 함수는 이 함수예요. y2라고 누르시면 y2 누르시면 이 함수 더블 클릭해서 함수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불러온 다음에 어디에서 이 나이를 찾을 거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년월일의 연도라고 했기 때문에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을 클릭하고 그 결과값 확인 누르시면 결과값 뒤에 찾았죠? 결과값에서 우리 여기 앞 맨 뒤에 수식 입력줄의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쌍따옴표로 엔드 연산자 먼저 넣어야 되겠죠? 엔드 연산자 넣고 쌍따옴표로 뭐라고요? 세라고 이름을 넣는데요. 그래서 한글 세라고 입력하고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엔터 눌러주면 너 나이는 78년생은 지금 47살이야. 이렇게 나오지요. 그럼 채우기 핸들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가운데 테두리에 진하게 넣는 걸 안 넣었네요.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채우기 이렇게 채워서 나이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여금 평균이네요. 그럼 3번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함수는 라운드 업 함수의 에버러지 함수를 해서 우리는 값을 추출하라고 하네요. 그럼 먼저 는 하시고 RO 누르신 다음에 라운드 업이죠. 라운드 업 함수 정확하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A, V, E까지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정도 에버러지 함수죠. 에버러지 함수를 찾아서 함수 마법사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거야? 라고 돼 있죠. 상여금 평균이라고 돼 있죠. 그럼 상여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상여금이 여기 G에 5셀에 있죠. G에 5셀 상여금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전체 블럭에서 상여금 값을 찾았어요. 그럼 라운드 업으로 와서 라운드업으로 왔더니 얘가 문제에 보시면 올림하여 예와 같이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봤더니 1300 뒤에 공이 두 개 있죠. 그럼 100단위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단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예요? 마이너스 2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단위로 우리는 반올림해서 무조건 업해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1200이라는 숫자를 라운드 업에서 상여금을 찾아줬어요. 평균값을.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에 네 번째 함수. 우리는 맥스죠. 제일 쉬운 함수는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MA 하시고 맥스 함수 더블 클릭하셔서 어디서 맥스 함수를 구하래요? 최대 직무수당. 그런데 정의된 이름으로 쓰시오. 직무수당이라는 걸로 하라고 해요. 그러면 최대 직무수당은 H의 5셀부터죠. H의 5셀을 블럭 지정하면 얘가 뭐라고 나와야 돼요? 범위가 직무수당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200이라고 얘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얘가 직무수당 범위가 아니라 직무수당이라는 이름 정의한 걸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20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줄을 맞추려면 우리 홈탭에 우리 쉼표 스타일, 회계 스타일로 하면 여기 줄이 예쁘게 맞죠? 굳이 맞게 하진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도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는 들어가 있지 않아 라고 하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는 넣어주셔야 돼요. 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뭐 스타일 회계 처리해라 어째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5번 문제를 클릭하시고 원칸에다가 함수는 sum if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는 하시고 su 누르신 다음에 sum if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시오. 그런 의미지요. sum if는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요. 함수 마법사의 조건에 맞는 이 개발부 상여금의 합계죠. 여기 개발이죠. 개발부인데, 개발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개발까지만 쓰면 되지요. 그래서 렌지는 전체 범위예요. 그래서 너 여기 전체 범위 중에서 개발이라는, 개발이라는 게 몇 개야? 개발이라는 게 몇 개야? 그럼 개발이라는 몇 개를 찾아요? 그럼 sum range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합계를 어디서 찾을 거야? 라는 거지요. 그럼 합계는 어디서 찾아요? 상여금이라고 돼 있어요. 개발 부위에 상여금, 그러니까 G의 5셀이죠. G의 5셀을 불러 합계니까 전체 블럭을 지정을 하고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럼 2079 그냥 두셔도 되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보시려면 6번의 기본값에다 클릭해 두시고요. 얘는 여기 앞에 있는 걸 지정을 해서 우리는 선택해서 기본급을 찾는 거예요. V 룩업 함수죠. 항상 똑같은 함수예요. 저는 보기 위해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 클릭하고 는 하고 VL 그래서 V 룩업 함수 얘는 항상 같은 함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H의 강태형 14셀이죠. 예, 여기서 함수 마법사 불러와서 첫 번째 밸류 값은 무조건 강태형으로 넣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라는 걸 지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하려면 얘 강태영의 사원명부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본값까지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원명부터 기본값이 어디 있어요? 기본값 여기 전체가 이렇게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사원명의 C의 5셀부터 기본값에 H에 F에 12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러면 기본값을 구할 건데 범위 잡은 것에서 기본값은 열이 몇 번째 열에 있어 라는 거지요. 그래서 콜 인덱스는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사원명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어 라고 해서 여기는 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로 4라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있어.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칸에서는 렌즈 부법이라고 돼 있는 거는 너는 여기 범위 정한 결과값에 여기 강태형의 정확한 값을 찾을 거야? 아니면 비슷한 값을 찾을 거야? 물어보는 장이에요. 얘는 우리는 정확한 값을 찾을 거죠. 그래서 무조건 0을 써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정확한 값을 찾았으면 우리 첨단위 구분기호 넣어줘서 이게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이지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전체 블럭을 지정을 하고 전체 블럭을 지정을 하고 전체 블럭이 아니라 행 전체지요. 그럼 행 전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여기 위쪽에 여기 굵은 선, 요 바깥에 여기 안쪽에 굵은 선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넣도록 한번 해볼게요. 원래 처음에 넣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넣어도 되고 꼭 처음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 리듬에 맞춰서 해야 뭔가 나중에 풀었을 때 잃어버리진 않거든요. 그럼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내가 뭔가 하나를 조금 하나씩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테두리에 와서 굵은 테두리 상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한번. 그러면 굵은 테두리 상자가 위쪽 필드명 아래쪽에 굵게 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행 전체를 잡았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홈 탭의 위에 메뉴 중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무조건 새 규칙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새 규칙 들어가시고 새 규칙에 조건부 서식이 기본 급이 3천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기본급. 그러면 수식을 이용해서 입력할 거고, 여기에 수식을 넣을 거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기본급의 F에 5셀 클릭하셔서 F의 5셀인데 너는 열과 행을 같이 넣는 게 아니라 행에만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절대 주소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줘야 열은 고정하고 행은 움직이면서 비교해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지금 기본 값의 조건이 3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은 우리 크거나 같다지요. 부등호에서 크거나 같다 넣어주시고 몇 3천까지 3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3천 이상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글꼴의 파랑이지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서식 클릭하시고요. 서식에 우리는 글꼴 형태의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우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기본급을 눈으로 확인하고 3천 이상, 3천 이상, 3천 이상, 3개 맞네요. 3천 이상이 파랑에 굵게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240점은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시험 보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함수에 한 두 개 정도, 세 개는 안 되고요. 두 개 정도까지는 내가 풀지 않아도 여기 A 등급 맞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정도는 내가 못 푼다 생각하고 이왕이면 다 풀면 더 좋겠지만 이게 못 푼다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밝기를 조금 줄였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일 작업을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넘겨서
목표값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우리 목표값 찾기인데요. 이번 달에 제가 이렇게 문제에 나올 때 10월 달은 피벗 테이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9월 달 제가 문제 풀어드린 문제를 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퐁당퐁당 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푸는 문제가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에는 목표값 찾기와 필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정렬 및 부분합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0월 달에 피벗이 나왔기 때문에 11월 달에 시험 보시는 선생님은 뭐가 나와요? 목표값 찾기하고 부분합이 나올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규 시험일 때만 그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특별 시험이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시험이 한 번 더 있으면 특별 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나올지 아니면 부분합이나 목표값 찾기가 나올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음, 이제 이 작업, 목표값 찾기와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표값 찾기는 여기 앱 처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시트를. B의 4셀부터 H의 12셀 영역을 우리가 타이핑한 부분이죠. 그래서 B의 4셀부터 H의 12셀까지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제2 작업 아래쪽 탭에서 제2 작업 선택을 하시고요. 이 작업에 B의 2셀에다가 여기 B의 2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했죠. B의 2셀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옵션 창에서 우리는 열 너비 유지 여기 옵션 창에서 해도 되고 위쪽에 붙여넣기 옵션 창에서 해도 돼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목표값 찾기를 한번 해볼게. 목표값 찾기를 하려면 우리는 어때요? B의 11셀부터 G의 11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고 했죠.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관리부 사원 기본급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래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H의 11셀에다가 클릭하고 관리부 사원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평균을 구하는데 어떤 함수로? average 함수로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는 하시고 DAV 입력하시고 모양 함수, average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불러와서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에버러지 하시는데 관리부 사원에 관리부죠. 여기 부서하고 관리부 D가 들어가면 필드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리부 사원에 어디 기본급 평균이니까 부서부터 기본급까지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블럭을 지정하고 어떤 필드의 값을 구할 거야? 라는 거 물어보니까 기본급 필드죠? 기본급 필드를 구할 거야. 선택을 하고. 조건은 뭐야? 크리테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건이지요. 여기 클릭하고 세 번째 칸의 조건은 아까 앞에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관리부라고 됐어요. 관리부 사원의 기본급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건에서 기본급을 선택했어요. 조건에서 평균을 선택한 거고 아래쪽에 크리테리어 조건은 관리부가 되겠죠. 그럼 관리부는 어디예요? 부서의 관리가 우리 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은 클릭하고 부서에 필드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서가 조건이야 라고 해서 여기에 확인 눌러주면 여기 값을 얘가 알아서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테두리를 입력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부라고 돼 있는 옆에서 블럭 지정하고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입력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목표값 찾았고 목표값에 이제 조건을 한번 넣어야 되겠죠. H 우리 찾은 값에 D 에버러지로 찾은 값에 클릭하고 관리부 사원 기본급 평균이 얘 평균이 3,400원이 되려면 강태형의 기본급이 어디예요? 첫 줄이죠. 여기 첫 줄에 얘가 강태형이잖아요. 너의 요 기본급이 지금은 3,965만 원인데 3,965만 원인데 만약에 여기에 값이 3,400원이 되면 너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라는 게 목표값 찾기죠.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칸에다가 H의 11셀 칸에다가 클릭하고 데이터에 우리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클릭하면 여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하나 떴죠? 그럼 대화 상자에 여기 수식셀, 우린 지금 여기 수식셀이 지금 범위를 클릭해 놓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찾을 값이 뭐예요? 찾을 값이 3,400이죠. 그럼 3,40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럼 바꿀 셀은 어디예요? 바꿀 셀은 강태형의 기본값이죠. 그럼 첫 번째 강태형의 기본값 넣어야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너가 여기 값이 3,400으로 바뀌면 3,965만 원의 강태형은 얼마야?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얘가 값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여기가 3,400으로 바뀌면서 얘가 뭐라고 바뀌었어요? 아까 3965, 46이었는데 지금은 4062로 바뀌었죠. 그래서 값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목표 값을 찾아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목표값 찾기가 끝났지요. 그래서 목표값을 찾아주면 아래쪽에 고급 필터 한 번 더 해야 되지요. 목표값 찾기에 고급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고급 필터는 여기 아래쪽에 14, B에 14셀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했죠. 어떤 부서가 관리가 아니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서와 관리 두 개를 컨트롤 C 눌러서 14셀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조건을 넣고 아니면서 관리가 아니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 앞에다가 아니면서는 꺽쇠 앞과 뒤 두 개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니면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서 넣고 상여금이 7만 원 이상인 상여금 있죠. 상여금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부서 옆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조건은 아니면서 면서니까 엔드 조건이죠. 그래서 엔드 조건은 같은 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줄에다 입력하는 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나 또는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엔드 조건이에요. 그래서 같은 줄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기 때문에 등호는 크거나 같다. 700 이렇게 입력하면 이 조건 입력은 끝난 거지요. 그래서 조건 입력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할 위치는 18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죠.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일 때 목표가 요거 우리가 고급 필터와 우리는 일반 필터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서식 적용할 때 여기에 요 밑에 칸에 여기 목표값 찾기가 없을 때는 그냥 칸에다 아무 칸에다 놓고 클릭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이렇게 목표값 찾기가 있으면 꼭 목표값 찾기를 제외한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와서 어, 보고 필더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불러 B의 2셀부터 H의 10셀까지 목표값 찾기를 제외한 카네다 블럭을 지정을 하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고급 필터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고급 선택하셔서 범위가 정확하게 얘를 제외한 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우리 조건 여기에 이미 복사해서 나왔죠? 그래서 조건 범위 드래그해서 블럭 지정을 하고 복사할 위치는 어디에다 하래요? B의 18셀에다 하라고 했죠? 그래서 B의 18셀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줬어요. 찾아줬죠. 그래서 부서, 관리 부서가 아니면서 했더니 관리 부서가 아닌 다른 게 찾아졌지요. 상여금이 7만 원 이상인 것만 찾아줬어요. 이렇게 찾아준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게 있지요. 무조건 다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워줘야 되겠죠. 여기에 사원 코드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는 여기서 보면 되죠. 이 내가 구한 결과값에 사원 코드, 사원명, 기본급, 직무수당 여기 네 가지만 필요하대요. 네 가지를 제외한 모두는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원 코드, 사원명 필요하고요. 부서 필요 없지요. 생년월일 필요 없지요.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연속으로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직무는 필요한데 상여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여금 블럭 지정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꼭 삭제 이렇게 눌러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고급 필터까지 해주셔야지 이번에 이 작업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와 우리는 고급 필터 제 이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3작업 남았지요. 3작업은 뭐예요? 정렬과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꼭 정렬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B의 1작업에서 이 조건 범위만큼 컨트롤 C 눌러서 그다음에 3작업에다가 오신 다음에 B의 이 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눌러서 3작업에 왔을 때 옵션 창에 우리는 열 너비 유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복사해서 오면은 우리 부분합을 이제 1번부터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1번의 부분합은 우리 출력 형태처럼 먼저 정렬을 하래요. 그럼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려면 여기가 부서가 정렬이 돼 있죠. 생산은 생산끼리, 관리는 관리끼리, 개발은 개발끼리 이렇게 부서가 정렬이 돼 있어요. 그 정렬이 돼 있으면 이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그것만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관리 부서에다가 클릭하고 부서에다 클릭하고 얘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위 정렬, 아래 정렬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히읗부터 시작했으면 내림차순, 기역부터 시작했으면 오름차순이에요. 네, 이렇게 봤더니 우리 보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네, 여기 클릭하고 정렬, 내림차순으로 클릭 눌렀어요. 그랬더니 생산은 생산끼리, 관리는 관리끼리, 개발은 개발끼리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러면 정렬한 상태에서 부서에 마우스 커서 위치한 상태죠. 그럼 문제. 정렬을 했고, 그 다음에 사원명의 개수, 기본급의 평균 이렇게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부분합을 찾아야겠죠. 부분합은 개요의 데이터에 개요 있지요. 데이터에 개요의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부분합에 여기 맨 첫 번째 우리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항상 내가 뭐로 해야 된다? 정렬한 필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원 코드로는 안 되고 얘가 뭐 해야 된다? 부서. 정렬로 우리 부서로 정렬했죠? 부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서로 하고 사원명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직무라고 돼 있는 게 체크가 돼 있으면 꼭 체크박스에 체크 해제해야 되고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스크롤로 내가 체크박스에 체크가 돼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부분합은. 그래서 사원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원명 선택하고 위쪽에 합계가 아니라 개수를 넣으래요. 그럼 여기 개수
그래서 여기 사원명의 개수 선택하고 한 번 끊어서 해야 돼요. 여기 한 번 조건 넣고 또 한 번 끊어서 조건 넣고 이렇게 두 번 끊어서 부분합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의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여기 체크박스에 해제해도 되고, 해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데 무조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체크박스에 해제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제해놓고 확인 눌러도 되고, 그냥 눌러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확인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사원명이 몇 명이야? 그래서 두 명. 여기 관리부는 몇 명이야? 세 명. 그 다음에 여기 개발부는 몇 명이야? 세 명. 그래서 전체는 여덟 명이야 해서 여기 개수를 세준 거지요. 그래서 사원명의 개수를 세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요의 부분합의, 그 다음에 위에 무조건 정렬된 것 해야 되고, 두 번째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평균이죠. 그럼 얘 선택하고, 평균 선택하고, 아래쪽에 어떤 평균을 구하래요?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죠. 그럼 얘는 사원명은 다시 해제하고, 예, 기본급에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곳에 꼭 두 번째 값부터는 해제가 돼 있으셔야 돼요. 여기가 체크박스에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해제돼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평균을 찾아줬죠. 평균을 찾아주고 생산의 기본값의 평균. 그 다음에 관리의 기본값의 평균. 그 다음에 아래쪽 개발의 기본값의 평균 이렇게 찾아줬죠. 그래서 다 전체 평균은 이만큼이야. 얘가 알아서 찾아줬어요. 요거는 부분합은 여기서가 끝이죠. 윤곽의 1번 조건을 다 주면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요의 윤곽이나 개요나 둘 중에 하나 16 버전은 윤곽으로 나오고요. 2021 버전부터는 개요라고 나오죠. 그래서 개요를 지우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위쪽에 개요라고 돼 있는 메뉴가 보이시죠? 그래서 개요 클릭하고 여기에 그룹 해지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해서 그러면 개요 지우기 누르시면 돼요. 개요 지우기 그럼 앞쪽에 있던 개요가 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선생님들이 우리 부분합은 금방 했다고 보시면 돼요. 부분합은 거의 한 5분 정도면 다 한 것 같아요. 빨리 하시는 선생님은 5분도 안 걸려서 부분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은 안 걸린다. 그래서 부분합이 쉽기 때문에 위쪽에 1작업, 2작업에서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난이도가 맞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부분합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4작업에.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 범위가 한번 어딘지 한번 볼까요? 차트 범위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가로축 값과 범례를 이용해서 우리 찾아야 되죠. 여기 가로축 이름 여기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로축과 여기 범례 가지고 우리의 범위를 어디 범위를 잡아야 될지 선택하는 거예요. 1작업에 와서 다시 제 1작업에 와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필드명을 포함하는 이름 전체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값 그 다음에 상여금이죠. 그럼 컨트롤 비연속이기 때문에 컨트롤 선택하고 기본값과 상여금을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어디로 와요? 위에 메뉴 중에서 삽입에 위에 삽입에 어디로 가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보이는 요게 묶은 세로 막대형의 차트지요.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의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그래서 얘의 꺽쇠를 클릭하시면 여기 2차원 첫 번째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 1 작업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가 범위가 어디예요? 이름인데 이름이 추가된 사람이 있고 지워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깔때기 모양의 필터 선택을 하고 필터 선택하고 리스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강태영, 전수혁, 지은이, 차은상이 없죠? 차은상은 체크박스 체크 해제. 재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기자가 없네요. 한 기자 체크박스 체크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나머지는 다 있네요. 아, 여기 다시 사라졌어요. 다시 한 번 더. 차은상 없고, 한 기자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선우까지 다 있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적용 박스에 적용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적용 눌러서 필요 없는 사람은 지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서 위치 새 시트로 이동이라고 돼 있죠? 2번 했기 때문에 새 시트로 이동이에요. 그래서 새 시트로 이동, 우리 위쪽 메뉴 중에서 차트 이동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차트 이동 선택하고 그러면 새 시트라고 하고 이름을 제 4작업으로 넣으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이름을 제 4작업 작업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서 차트가 만들어졌지요. 그럼 차트가 만들어지면 아래쪽에 차트에 내용이 선생님 순서대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차트가 앞에 새로 만들면 들어오는데 4작업, 1작업, 2작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4작업을 끌어서 3작업 뒤쪽에다가 화살표 나오면 놓아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순서대로 놓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작업이 뒤로 올 수 있게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중에서 우리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사작업을 선택하면 그다음에 레이아웃 이제 한번 선택해 볼게요. 4번 할 차례잖아요. 4번의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려면 차트 디자인에 우리 여기 빠른 레이아웃 선택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 우리는 레이아웃 3번이고요. 무조건 여기 1번은 스타일은 무조건 1번을 선택해서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선택하지 않고 눈으로만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5번 차트 영역의 화면을 조금 위로 이제 올릴게요. 차트 영역이 여기죠. 차트 영역이 차트 영역의 글꼴은 11포인트. 그래서 제가 차트 제목, 왼쪽, 오른쪽이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얘가 차트 영역인지 가운데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인지 알려줘요. 그럼 제목, 빈 곳을 클릭하고 왼쪽, 오른쪽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빈 곳을 클릭하고 얘를 뭘로 바꿔요? 굴림의 11포인트. 그럼 홈 탭에 굴림의 11포인트이기 때문에 굴림 선택하시고요. 굴림 아래쪽에 굴림 선택하시고 크기는 10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콩콩 이게 가가 큰가 작은가 해서 콩콩 큰가를 두 번 눌러서 11포인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질감은 여기 아래쪽에 서식 클릭하시고 페인트 모양이 채우기지요. 그래서 페인트 모양에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채우기의 질감에 우리는 분홍 박엽지네요, 이번에는. 분홍 박엽지, 파랑 박엽지 옆에 분홍 박엽지죠. 그래서 분홍 박엽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선택하고 가운데 차트 이렇게 삐죽삐죽 그래프 계열 올라와 있는 곳에 그냥 클릭하면 거기가 그림 영역이라고 됐어요.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 선택하시고 배경 1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6번 하시면 되겠죠. 6번에 제목 서식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 서식은 제목에 여기 지금 흐리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제목 서식을 클릭을 3번 해서
블럭 지정을 하고 우리는 수정을 할게요. 먼저 하나, 둘, 셋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면 예, 블럭 하나. 셋. 그래서 블럭 지정을 하고 우리는 제목에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홈탭에서 지정을 해볼게요. 서식 탭에서 할게요. 굴림의 아, 글꼴은 홈탭에 있죠? 저 굴림의 20포인트죠. 20포인트 굵게라고 했어요. 굴림의 20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 들어가서 할게요. 서식에 채우기 우리 아까 흰색으로 해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채우기 흰색 여기 앞에 1번 채우기 흰색하고 그다음에 여기 테두리 클릭하고 여기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검정이에요. 기본. 검정 이렇게 선택 한번 할게요. 그리고 입력 이제 하면 되겠죠. 조건을 제목 서식은 다 조건을 입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목을 타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및 개발부 사원 급여 현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목까지 우리는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7번 상여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우리는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이 지금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여기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차트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면 상여금에 여기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클릭하셔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그다음에 보조축 오른쪽 끝에 클릭하고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황색이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바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계열 참조하여 표식을 세모 크기 10 크기로 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화면을 조금만 올릴게요. 올리면 계열. 계열이 여기 우리 지금 금방 꺾은 선형으로 바꾼 이 계열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출력 형태 얘를 여기 끝부분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가 표식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여기 표식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할게요. 여기 이미 더블 클릭했을 때 창이 보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표식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나 지금 선택했어. 그래서 이렇게 표식이 나타나야 되고요. 여기 표식이 나타나 있는 부분에 우리는 뭘로 해요? 크기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갔다가 다시 여기 페인트를 클릭하세요. 만약에 여기 페인트 클릭했는데 안 보이면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 다시 페인트 클릭하면 여기 서식, 여기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표식 클릭하시고,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걸 꼭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에 형식을 클릭하셔서 삼각형 선택하시라 그랬죠? 삼각형 선택하고 크기를 10으로 한다고 했어요. 크기를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했는데 레이블 여기까지가 우리는 표식이에요. 레이블은 다른 걸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으로 크기를 지원을 했고 레이블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막대 그래프 여기 묶은 여기 값이 레이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식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계열값이죠. 두 번째 계열값을 얘를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한 번 더 선택을 하면 얘 혼자만 다른 데에는 값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면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값을 표시했으니까 선은 파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눈금선은 여기 보이는 요 선이 눈금선이죠. 여기 눈금선.
그래서 여기에 선은, 요 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요 선을 선택하고, 선택했을 때 여기 끝에 부분에 여기 동글동글한 이런 것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선택을 잘 하신 거고, 여기 선택이 안 됐다면 선생님 잘못 선택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파선으로 우선 선 색깔을 검정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파선 선택하시면 되죠. 파선 선택하고, 그럼 얘가 파선으로 선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축은 어디 한번 볼까요? 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축은 여기 끝에 여기 축 값이고요. 여기 선이죠. 축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쪽과 여기 기본 축, 그 다음에 여기 보조 축 다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다 보이게 좀 이렇게 크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 기본 축에 여기 좀 선이 진한데 우리는 여기 선이 진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선 넣어주시고 값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도 여기는 진하게 여기 없는데 진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보조축은 2000, 2500 여기 보조축 값은 다 맞네요. 그럼 보조축 값이 맞으면 여기 앞쪽에 기본 값이 조금 5천까지인데 여기는 4,50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값을 우리 한번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세로축 왼쪽에 세로축 클릭했을 때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안 되고 클릭하면 이렇게 네모 박스처럼 이렇게 선택이 돼야 축이 선생님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 세로 갑축에 클릭하고 위에 서식 탭에서 우리는 서식 탭에서 여기 윤곽 테두리 선택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값을 수정해야 되겠죠? 값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값에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값이 나와요. 그러면 최소값은 0으로 시작하니까 최소값은 여기도 0이지요. 그럼 여기 최소값이 0이에요. 그럼 최대값은 뭐예요? 최대값은 5천이지요. 근데 여기 지금 4,500이잖아요. 요것만 5천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45를 지우고 550 누르면 5천이 되겠죠. 5천으로 하는데 여기 차이가 기본 단위 값이 여기 지금 500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단위가 4천, 5천 이렇게 천 단위로 우리가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얘를 500이 아니라 얘는 5를 지우고 120 눌러서 천 단위로 하고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 얘 창은 닫아보도록 할게요. 창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값이 여기 수정된 걸 볼 수 있죠? 천 단위로 천 단위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도 진하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선 들어가 있고 아래축이 좀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로축, 가로축을 선택하고 우리 윤곽선 그냥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조축 클릭하고 윤곽선 그냥 클릭. 그러면 선이 진하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축은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럼 8번 범례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범례를 보시면 우리 만들어져 있는 값이 범례 값이 상여금이 아래로 내려왔죠. 단위가. 근데 오른쪽 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례 선택하고 우클릭 데이터 선택 그럼 데이터 선택 창이 나타나면 여기 상여금 왼쪽에 있는 상여금 선택하고 편집 누르면 계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 상여금 범례처럼 글씨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여금 가로 열고 단위 그다음에 10,000원 하고 우리는 확인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범례가 우리 출력 형태와 같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쪽에 도형이 저는 보이는데 서식이 이미 눌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도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도형에 우리 자세히 버튼 눌러서 맨 아래쪽에 설명선 있어요. 아래쪽에 설명선. 설명선에서 두 번째 거. 설명선에서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얘를 선택하고 우리 여기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한 중간에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쯤에다가 여기다 선택하고 이렇게 저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칸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칸이 조금 커야 되네요. 커야 되니까 여기 이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설명선을 그렸으면 얘가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색깔이. 그래서 우리는 위쪽에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 눌러서 맨 첫 번째 거 아무것도 없는 테두리만 있는 선을 선택하고 글씨 홈 탭의 글씨를 가운데 정렬만 눌러주시면 돼요. 크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만 눌러주시고 이제 글씨를 입력하면 되겠죠. 최대 기본급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화살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끌고 와서 위쪽에 아래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잡아서 대충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 9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까지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값부터 이렇게 쭉 보시는 거죠. 아, 내가 어디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지 조금 그리고 여기 원본 다 맞춘 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출력 형태와 다 맞으면 뭐 하면 돼요? 네, 저장 버튼 누르면 되죠.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다시 3작업으로 와서 3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작업으로 와서 이 작업도 제대로 다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이 작업도 그러면 다시 1 작업으로 와서 1 작업에 이렇게 블럭이 지정되어 있으면 안 되죠. 클릭하시고 1 작업도 블럭이 지정이 안 돼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 보기 메뉴에 그다음에 표시에 눈금선 클릭해서 눈금선이 바깥쪽에 눈금선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선생님들이 다 마무리를 잘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녹화를 중지하도록